이걸 사서 물에 타서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사서 들어간 비중은 다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파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는 하락이다. 그렇죠. 네. 시장이 인식하는 것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게 되면 이 중에 대장이 누구냐라고 보게 되면 저는 대덕전자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휴젤을 먼저 봐보죠. 지금 어차피 리오프닝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화장품. 휴젤. 네. 휴젤 마이너스 15%라고 지금 고민이 크시다고 하네요. 이게 오늘 무슨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다가 정리 못했는데. 지금 거래량 실린 장대음봉이네요. 네. 그리고 그 휴젤이 나오고 메디톡스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메디톡스하고 그때 메디톡스가 무슨 소송 걸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또 이동하다 보니까 정확한 얘기는 혹시 또 확인되는 대로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데 그에 따라서 또 바뀌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근에서 식약처 관련된 쪽에서 계속 또 문제도 있고 어차피 보톡스 관련된 쪽에서는 성과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쉬운 국면이긴 한데 지금 휴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그 결과가 무슨 직접적인 어떤 영업과 관련된 장기적인 게 아니라 배상과 관련된 쪽에서 작은 쪽의 이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보기엔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 그 악재를 받아들이는 가격이죠, 지금이. 근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저거 깨진 겁니다. 네, 깨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 네. 저렇게 거래량 실린 장대음봉 나면 그 다음에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업의 트레이더 입장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켜봅니다. 이런 자리를 관심 종목이 듭니다. 넣고 어떤 현상이 아직 나오냐면, 사는 게 아니라. 네, 넣고 내가 마음에 드는 자리까지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1차로 제가 설정한 요 자리가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보게 되면은 한 이틀째까지 밀리다가 3일째는 더 한 번 확 밀리는 경우가 나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쯤에 걸립니다. 그게 가격대가 걸리게 되면 저는 살짝 저가 매수가 들어갑니다. 일단 보게 되면 3일째 정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는 국면들이 나오는데 안정이 어떤 국면으로 나오게 되냐면 가격 메리트 때문에 V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갔다가 이제 슬쩍 밀려오다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단가 싸움이거든요. 네. 물론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근데 그런 가격 논리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저가 매수에 대한 논리가 이런 데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봉에서 보게 되면 한번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회복은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나올 수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이런 과정이 나올 때 동안에 저가에 잘 샀을 때 또 매매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네. 물타기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그런 하루 이틀 후 네. 지켜보다가 이제 그런 저점 매수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매도한다라고 보면 되고 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도 물타기 할 분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저는 딱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 정도까지 보시고 거기서 하시되 이제 물타기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물타기는 그겁니다. 주가가 내가 보던 종목이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졌기 때문에 사죠. 샀는데 이걸 사서 물에 타서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사서 들어간 비중은 다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파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저거 너무 싸게 사서 그런데 왜 그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시장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비중은 두시되 거기서 들어갔던 물타기는 어느 정도 가격 들어갔게 되면 일단 정리하고 또 그거를 하나의 현금으로 어떤 변화를 또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쪽에서 물타기는 좀 빠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고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근데 일단 문제는 네. 그 뉴스 지금 댓글창에는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 네. 메디톡스가 제기인가요, 지금요? 제기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네. 하여튼 이 악재가 어떤 것이냐에 네.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결과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안 봐서. 예. 네. 저도.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빨리 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그래요? 예,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시작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메디톡스가 또 제기하다 보니까 왜냐면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해서 지난번에 대웅제약하고 했을 그렇죠. 때는 이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국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또 결국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감이 이제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또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는 네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지금 DB 하이텍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일단 그 DB 하이텍 요즘 반도체주
우리 저 신정부에서도 그 TSMC처럼 그 뭐야 아주 좋은 기반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 뉴스가 나와서 네. 반도체주가 상당히 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이게 뭐지? 왜 우리 한국 시장은 이러지? 네. 이상하다 얘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쭉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이제 또 하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ARM이라는 회사 있죠. 네. 이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 상당히 능력도 있고 이거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하다가 틀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패했지 않습니까? 불허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군침 삶을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SK하이닉스가 공동인수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큰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장 반응은 별로 안 좋네요. 그러게요. 글쎄. 근데 그 또 ARM 이제 물론 좀 많이 상황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손정희 회장도 들어갔다가 그렇죠. 실패 보고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손해보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기술력이죠. 기술력만 보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짜는 데서는 진짜 탁월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알아두는 회사인데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제 회사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인수되네 마네 하면서 핵심 인력들이나 고급 인력들이 좀 빠져갔으면 어떡할까? 이게 조금 체크해야 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되면 ARM의 경쟁력은 상당히 큰데 이거를 메모리 업체인 SK하이닉스가 딱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앞으로 보이는 거죠. 이 비메모리 쪽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한때는 SK하이닉스가 뭐 부채 비율이 어떤 애 뭐 그랬다가 SK로 넘어가면서 이제 많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봤을 땐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어제도 보니까 PC 업체 쪽에서 수요가 예전만큼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모건 스탠리나 뭐 바클레이즈 쪽에서 매도 의견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다 두룩 밀렸거든요. 뭐 델, HP 뭐 이런 쪽에서 다 주가가 밀렸는데 핵심은 PC가 아닙니다. PC는 들어가 봐야 지금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네, 게임용 PC 들어가 봐야 해서 한다고 그래봐야 뭐 램 뭐 무슨 50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핑계 같고요. 핵심은 그거죠. 중국이죠. 지금 중국에서 첫 번째가 스마트폰 출하량 지금 꺾이고 있죠. 좀 중국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과 또 하나가 중요한 건 중국 자체가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해도 지금 네, 봉쇄 지금 연장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멈추게 됐을 때 나오는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중국이 공장이거든요. 근데 공장 자체 세계 공장이 여기서 못 들어가는 이슈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물류나 공급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조업 자체가 지금 못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흔들리겠죠. 이걸 나중에 또 좀 확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아서 이게 약간 좀 신냉전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서방 쪽에서 바라보는 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중국의 세계 공장이라는 입장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좀 멀리해야 될 국가 쪽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죠. 이게 산업들이 많이 재편됩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결론은 DB하이텍입니다. 네, 그래서 DB하이텍 어떻게 하냐고요. DB하이텍 저라면은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살 준비하겠습니다. 아, DB하이텍? 네.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역시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가격대가 7만 1,000원대 초반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사겠습니다. 네, 여기서 안정받고 이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TSMC는 요만큼 따라갈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파운드리 쪽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쪽은 영향을 좀 그나마 좀 덜 받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한 7만 1,000원대 들어오게 되면 추가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권 확인하고 다시 돌아갈 때쯤 되게 되면 아마 이때에서 가격 보게 되면 거의 맞춰지는 가격대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일단 이런 쪽은 한번 사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물론 산다 해도 그 트레이딩 관점이시기 때문에 매도를 언제쯤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언급을 해주셔야. 네, 만약에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7만 1,000원대 샀다가 저라면은 7만 7,000원대 일단은 저가는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자, 7만 7,000원대. 우리가 네. 이제 왜 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네. 배우는 게 있으니까. 왜 파시는 겁니까? 7만 7,000원대.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네. 매도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보다도 안 땡겨 감이 안 와. 근데 그때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예전만큼 이제 강한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때 77,000원대를 거래량을 돌파하는 게 처음에 그러니까 좀 주가 예전에 나왔던 주가 수준 정도까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고려를 해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여기 벌려지는 가격대 한 8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정고점대다 보니까 정고점대에 대해서 정고점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표는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젠을 들고 계시는데 마이너스 40% 정말 힘듭니다. 더 들고 있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진단 키트주 관련돼서 요즘 또 SD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조금 낫네요. SD 바이오 센서가.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에 또 작은 뭐 EDGC 이런 것도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쪽은 뭐 신속항원 관련된 쪽에서 약간 조금 다른 쪽이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 30만 명 확진자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가지고 리오프닝 시대에서 내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인가? 여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40%보다 뭐 마이너스 50%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 안 맞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또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내가 좋게 보는 종목들을 또 생각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라면은 일단 최소 30%는 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응할 여력도 전혀 없고 또 현금도 없다. 라고 되면 막상 기다리는 것만 능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지만 또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장 자체가 바라보는 게 고점이 계속 낮지 않습니까? 고점 낮고 이런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변화를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추세는 하락이다. 그렇죠. 네. 시장이 인식하는 것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도 한번 좀 봐주시죠. 대덕전자요? 네. 매수입니다. 매수. 보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매수? 네. 근데 언제 매수가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시점이 또 중요하죠. 혹시 지금 눌림목 아니에요? 지금은 혹시 조금 미세하게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네. 네.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보고요. 네. 제가 분봉으로 좀 마이크로하게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설정이 좀 덜 됐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혹시 수익권이실 거예요. 거의. 지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 들으시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수익권이실 거고. 근데 혹시나 이거를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되면 얼마 수익권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지금 50%는 정리합니다. 지금? 네. 50% 정리하고 다음 주가 1차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27,000원대 28,000 잠깐 잘못 보이네요. 예. 27,000원대 정도쯤. 이 정도쯤에서 변화를 한번 볼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이런 종목들 좋은 거 다 합니다, 이제는요.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통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단기 이격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자리 쪽에서는 파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예, 이게 좀 붙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벌써 이런 때부터는 이제 팔아야지 언제쯤 팔까 고민하는 자리죠. 한번 팔고 이게 만약에 저희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이 회사는 1분기 실적 발표하겠죠. 그러면 시장의 기대감이 이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높은 만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실적이니까 난 해피해가 아니라 주가는 반대로 좋은 실적 발표했으니까 보자. 그럼 2분기까지 얼마 남았지? 이런 생각하죠. 주가가 또 슬금슬금 조정받습니다. 그때를 노리는 게 더 좋겠다. 요새 차영주 소장님이 네. 온일의 컵홀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좀 열변을 재밌습니다. 터고 계시는데 네, 네. 지금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글이 댓글에 하나 올라왔어요. 알리님. 온일의 컵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컵 모양을 만들 때 보게 되면 거기가 되게 중요한데 정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온일의 컵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비율과 온일의 컵은 그냥 dur구스름하게 그림만 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18%에서 32% 사이입니다. 한 33% 사이입니다. 그 프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받는 비율이죠. 조정받는 네. 비율이. 그러니까 18%에서 조정 끝나느냐 이런 얘기 안 하셨죠, 차영주 소장님이? 그러니까. 네, 이 얘기 그냥 쭉 디테일이 좀 떨어지시네. 이거 하고 가셨죠 또. 네. 근데 친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드린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제 시간 날 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얼만큼 조정을 받았는지 따라서. 그거는 또 나중에 저 강의 시켜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해성 DS 지금 비중이 50%라고 그런데 손실이 너무 커서 비중이 근데 정말 많으시네요. 50%면.
요거 아깝습니다. 요거 예. 근데 해성 DS 비중 크시다고요? 근데 지금 50% 비중. 50% 비중인데 거의 주봉상으로 봐도 거의 뭐 크게 밀린 게 없는데요. 손실이 그래요?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때 그런 거 거의 같은데. 예, 따라가서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할 추가 만한 매수? 종목입니다. 아, 종목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50%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그러니까 즉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동차 쪽,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근데 자동차 쪽이 지금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좋았다. 한번 실적 볼까요? 이런 좋은 회사들은 또 분해를 해봐야죠. 근데 좋다 얘기하시는데 네. 뭐가 왜 좋은 겁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화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반도체들이 오히려 들어갈 때 이 기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좋은 이제 확인이 되겠죠. 전장 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와도 자율주행이 와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봤었을 때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 매출이 한 3천억대, 4천억대 있던 회사가 6천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졌죠. 게다가 영업이익률이 865, 영업이익이 865. 그러면 전보다 2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순이익도 700억대. 지금 현재 시총이 바라보게 되면은 8천억대인가요? 지금요? 네. 8,800억대다 보니까 그렇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많이 안 비쌉니다. 그 성장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밸류는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예상하는 게 올해 지금 1,000억, 1,200억까지 지금 또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걱정은 그겁니다. 자동차가 출하가 그다음 1분기 그렇게 많이 됐어? 고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들은 좀 안 나올 거야 라고 반영되는 게 지금 280가 약간 상반기 상저하고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상반기는 생각보다 좀 덜 나올 텐데? 라고 하는 부담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막상, 얘기가 나오는 게 한 280억대, 한때는 300억대까지 봤는데, 지금 제가 아는 또 뭐 여러 가지 통화하다 보니까 아는 쪽은 200억대 초반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부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점이 될 수가 있겠다. 게다가 또 거기다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인 자재들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조금 적을 수 있겠다라는 쪽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시도했다가 약간 좀 주춤한 거고요. 이럴 때는 타이밍은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쯤. 그래서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5만 원대 밑에 쪽에서 한번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약간 4만 9천 원대, 5만 원대 사이 정도까지 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한 또 20% 정도 사셔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다음 국면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회사의 코멘트들, 그러니까 즉 이걸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어떤 비용들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쪽에 압박들이 늘어서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이게 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다운받게 되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코멘트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약간 좀 주가는 조정받다고 하더라도 다시 움직이는 변화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단타는 좋은데 추세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단기 지금 여러 날 빠졌으니까 이것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니까 가격대가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살아나고 하는 거는 타이밍을 말씀드린 거고. 타이밍. 네, 회사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 정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차로 가는 전장은 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주봉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지. 지금 네. 너무 고점 아니냐.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죠. 월봉으로 봐도 월봉은 더 고점이죠. 네, 완전 여기죠. 고점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논리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분기 실적 가지고 뭐 그런 거보다 그래서 회사의 코멘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은 영향이 없는데 출하량이나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생각보다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일시적인 거죠. 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성장은 이어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대감만 있냐, 실적이 그렇죠. 찍히냐. 근데 실적이 찍힌다, 이 주식은. 그렇죠. 기대감만 있는 거는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이고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한일 사유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모아갈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꾸준히 추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기판 쪽이 계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심택도 이야기가 좀 나왔네요. 네,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심내코입니다. 네. 심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리 쪽에서도 똑같습니다. 대덕전자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대덕전자가 반도체 기판 쪽에 좀 더 강하고요. 예전에 대덕 GDS라는 브랜드를 갖고 쓰다 보니까 그쪽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는 통신 쪽이 좀 좀 매출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FCBGA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이제 심텍은 투자를 먼저 했고요. 투자의 규모가 좀 더 컸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만약에 보게 되면 이 중에 대장이 누구냐라고 보게 되면 저는 대덕전자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FCBGA 기판을 똑같이 증설을 하고 받기로 거의 약속이 돼 있는 만큼 이제 실적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중에서 코리아 서키트가 가장 좀 늦을 거고요. 근데 심텍을 바라보는 입장은 일단 지금은 마찬가지로 비중이 또 수익권이 거의 맞으시겠죠. 혹시 여기서 사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지금은 비중 줄이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늘려야 될 때가 어디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좀 밋밋해서 걱정은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한번 주가도 급하게 한번 밀렸다가 빠르게 돌아갔죠. 이 정도는 테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라인, 약한 지금 53,000원대 밑에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자리를 한번 찾아보고 대응하자. 근데 이게 또 시장의 조정 각도와 따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은 챙기고 현금 가지고 또 나머지를 살 자리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계속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과정이 있는 거로 봐야 되네요. 이 섹터 자체가. 네. 그리고 또 이쪽을 볼 때 하나 또 이건 징후인데요. 리포트가 어느 한 하루 이틀 사이로 이게 또 확 나온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고점입니다. 요때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요때 부근에 나와서 그때도 한번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습니다. 이게 FCBGA가 제가 알기 시작한 때가 아마 요때였었을 겁니다. 요때 또 그때 3사 그 PCB 관련된 3사에 대해서 또 종합 리포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이게 증권사 몇 개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또 고점 징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